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출제 규칙과 계산의 기술 무료 특강이에요.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불죠. 맞죠?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친구들은 오늘 국회직 8급 같은데 이제 시험 보러 간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국회직 8급이냐 하고 이제 그냥 여기 온 친구들도 있고, 맞죠? 여러 이제 부류들이 있을 텐데, 오늘 프린트를 여러 개 받았지? 자, 여러 개 이제 받았을 텐데, 하나는 이렇게 중처리 돼 있는 거 이렇게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자, 이건 기초인문 강의 계획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단권화 자료랑 이제 해설 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단권화 자료는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문제 정답,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정리하시거나 그럴 때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버전이 0.7이죠. 버전이 0.7이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 해설은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는 프린트는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해설을 잠깐 한번 펴보면, 거기에서 질문 같은 게 있거나, 그러니까 문제 번호 정답, 그 다음에, 포인트 최악의 풀이, 이런 거 있지, 그치? 여러분들이 1차로 한번 화가 날 때가 언제니? 최악의 풀이 읽어봤는데 내 풀이랑 똑같아. 그치? 재밌으면 크게 웃어줘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설이 막 있는데, 밑에 질문에서 뭐라고 해? 헷갈렸냐, 멈출 수 없었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나는 멈출 수 없었는데, 정답은 뭐야? 그렇지 않다. 그럼 어쩌라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와서 이제 또 두 번째 빡침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일단은,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류의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배포하는 게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설, 제가 뭔가, 실제로 그대로 계산을 하거나 숫자 그대로 옮겨오거나 다 일일이 계산하거나 밑에 질문이 있거나 이제 이런 해설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그 질문에 답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질문의 정답을 자기도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실력이 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알려드리고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화가 많이 날 수 있거든. 그치? 화가 많이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진 않죠? 기분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경제학 들은 사람. 경제학.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쵸? 그치? 오늘 뭐 배웠어요? 뭐 배웠어? 오늘 과점시장. 그죠? 과점시장 하면 기분이 계속 안 좋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하고 있을 텐데, 한번 잘 해보시고, 뭔가 이제 2차 과목이 지금 이제 행정법 지나고, 경제학을 이제 하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아마 조금씩 점점 힘들어지고, 또는 이제 수학적 베이스가 이제 없는 친구들, 이제, 황쌤 설명 정말 잘하시는데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딜까? 감탄은 했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무슨 얘기였을까? 약간 이제 이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자, 좀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좀 그냥 문제를 미시경제학은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빨리빨리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 열심히 자료 해석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면 돼요. 맞지? 미뤄봤자 결국에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을 좀 이제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여기 온 친구들은 일단 올해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 시험장에 들어가 봤다. 자, 점수 안 물어볼게요. 네, 자, 들어가 봤다. 안 들어가 봤다? 둘 다 왜 손 안 든 사람 누구야? 그치? 자, 그래서 들어가 본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본 사람들. 좋아. 다시 내려봐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땠어, 그날? 문제 풀 때는 사실 두 부류가 있겠죠? 기분이 괜찮거나 기분이 되게 별로 안 좋거나.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채점을 했어. 또 두 부류가 있겠지?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선생님, 그저 그런 기분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올해 이제 뭔가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갔는데 개박살이 났다. 이제 이렇다라면, 공부를 더 잘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올림픽 내가 이번에 처음 들어가 봤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들어가 본 적이 없든 한 번이라도 있든 내 점수를 보고 여러분들 객관화를 좀 잘 해주도록 하세요. 제가 이제 왜 처음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요즘 보다 보니까 제가 2009년부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2009년에 한국 나이로 28살이었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이제 했었었는데 이거는 다들 저처럼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게 그 각자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또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효율적인 공부. 어떻게 공부하면 되죠? 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발 방법을 따지지 말고 좀 공부를 해라 이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 이 육중한 몸을 가지고. 근데 내가 김연아 선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겨를 잘할 수 있죠? 그럼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얘기할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되게 유명한 짤 중에 하나 있는데,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무슨 대회 나갔을 때,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도 항상 똑같습니다. 제발 그냥 하세요. 뭘 좀 하고 방법을 가지고 뭔가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행착오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어차피 자기가 못해요.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조금 견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PSAT는 우리 굉장히 또 떠도는 말 중에 하나 뭐 있지? 재능이다. 또는 될놈 될, 안 될놈 안 됨. 뭐 이제 이런 거. 그치? 그런 거 믿지 마.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2달이면 충분하다. 믿지 않습니다. 그 2달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애를 잘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런 애는 가끔 공부를 사실 걔도 떨어졌는데 그냥 경쟁자 제거를 위해서 2달이면 충분하지. 딴 사람도 안심시켜 놓고 자기만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뭔가 올해 시험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시험에서 뭐 자료 해석 정도를 이렇게 본다면 75 밑에 받았다? 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한 75, 80 못 받았다 그러면 나 좀 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겠고, 자, 이건 이제 하다 보면 많이 늘게 돼 있고, 그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커트라인을 한번 좀 볼게요. 커트라인. 자, 커트라인 한번 봤더니, 자, 이게 프린트에 1페이지에 나와 있지? 자, 25년도에, 자, 올해 그 화제, 뭐가 있니? 올해 화제. 자, 일반행정, 재경, 외교원,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근데 보통은 옛날에 이렇게 막 보면은 재경 얼마야? 85.83, 일행 84.16, 외교원 어디? 81.66. 저 밑에 더 가볼까? 저 한참 더 저 밑에 가보면은 요때 17년에 재경 얼마? 84, 일행 82.5, 외교원 76.6. 그치?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외교원 제일 작나? 아니, 같다? 어디가 더 높아? 80, 얘가 더 높아. 근데 뭐 엄청 차이나? 하나 더 높아요, 하나. 자, 그 얘기는 지금 재경직 인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재경직 있니? 일행, 외교원, 내리세요. 네, 자, 외교원, 큰일 났다, 그치? 외교원은, 이게 추세를 이렇게 잘 보시면,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봐봐. 자, 여기에서 옛날에 코로나 시절부터 해가지고, 막 이때 절정을 찍다가, 좀 감소하고, 그쵸? 코로나 해서 학교 못 다니니까 다들 행시 같은 거 공부하는 그런 유입이 별로 있어, 없어? 술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화를 해요, 안 해요? 야, 우리 나라를 이끌어보자! 미안해. 근데, 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뚝 떨어졌다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요즘 막 최저임금 오르고 그러니까 야, 그 뼈 빠지게 일해서 공무원 하느니 그냥 사기업 간다 해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죠. 이때에 비하면 그치? 그거 한 60% 수준이죠.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 그런데 외교원 어때? 외교원 별로 많이 줄지 않았죠.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원 친구들은 옛날에는 그런 로망이 조금 있었어. 야, 우리 다 같이 피스 공부하지 말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우리 국제법 해야지, 경제학 해야지. 뭐 국정 조금 덜 하긴 하지만 그 뭐 통론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야, 우리 제2외국어도 따야 되는데 피스에 다 같이 좀 이제 그 치킨 게임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여기도. 자,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주고. 자, 우리 외교원 친구들은 제가 이제 믿고 싶은 거는 제2외국어 땄다라고 믿고 싶고요. 제2외국어를 아직 못 땄다. 그럼 욕심내지 말고 빨리 제2외국어부터 따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맞죠? 네, 자, 일단 그 얘기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를 이제 하실 때, 그걸 이제 조금, 뭐 잠깐 요거 하면 되겠지. 네이티브가 아니면 보통 그 잠깐 해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질질질질질 끌지 말고, 한 큐에 딱,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집중해 주도록 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졌잖아. 조금 상대적으로, 재경이.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나 일행이었는데. 야, 재경이 커트라인이 더 낮은데? 나 여성이야. 오, 여기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재경이 가면 일단 경제학이 또 삼총사가 있으니까 그게 조금 힘들긴 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조금 유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말씀드려보고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분포를 한번 볼게. 자, 분포 잠깐 보면 분포가 이래요. 제가 일행 자격 외교만 지금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 것만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건데, 제가 이제 아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꽤 있어. 여기 구간에 있는 애들. 자, 그래서 그게 일단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지금 일행이 이 정도에서 끊긴 거잖아요. 맞죠? 그냥 분포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차피 과락은 필요가 없고, 죄다 어디에 몰려 있겠니? 요런 데 이제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어느 선생님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커트라인을 보고 그 정도 맞으면 되겠지? 라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의 기본은 뭐지? 커트라인을 훌쩍 넘게 공부해야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래서 좀 말이 좀 센가? 자, 이게,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어.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한 적이 많이 있니? 별로 없니? 많이 있진 않지. 난 뭐만 하면 맨날 대박나.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런 커트라인을 보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 시험 자체가 이제 그 상대평가란 말이야. 상대평가라는 거에 항상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명이 오든 무조건 치킨 게임이에요. 무조건 치킨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 자, 이제 이거 그냥 제가 일반행정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공식 나온 게 자료에서 올해 평균이 일행 애들이 61점을 받았어.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하다가 말아가지고 그쵸? 네, 자, 죄송합니다. 자, 근데 지금 합격자 평균이 얼마니? 78.13이야. 자, 아까 얘기했죠. 75점 이하면 좀 조용히 하라고. 그치? 자, 그래서 올해 피셋을 합격한 애들은 그냥 걔네들의 합격자들의 평균이 얼마다? 7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또 해, 나한테. 선생님 55점 맞은 애도 합격했는데요? 저 그러면 좀 자료 좀 못해도 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논리가 뭐가 빌까? 이 정도 해가지고 합격하려면 언상 몇 점 맞아야 돼? 한 95점 이상 맞아야 될 겁니다. 맞죠? 여기서 완전 망했는데 지금 그거 메꾸려면 여기 언상에서 95점 이상 이렇게 90점 이상은 확 맞아줘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지 말고 합격자들의 어떤 그 평균 점수를 이렇게 좀 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상대적인 걸 한번 봐요.
응시자 평균과 합격자 평균 여기서 몇 점 차이 나니? 대충 한 10점 차이 나지? 여기서 대충 몇 점 차이 나니? 16, 7점 차이 나지? 여기서는 15점 정도 차이 나지? 뭐가 지금 차이가 제일 많이 나요? 자료 해석이 제일 많이 차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료 해석을 잘 못하는구나. 그럼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하면 어떻게 가요? 내가 자료 해석을 좀 더 잘하면 요걸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합격하기가 훨씬 쉽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지금 표, 이게 좀 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 좀 지우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3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 율비스 예측 시스템에 이제 넣은 친구들,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넣었었는데, 얘네들의 이제 자료 해석 분포를 그냥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가 어디에서 끊겼니? 85점. 네, 자, 여기에서 끊겼고, 20% 정도가 어디 있어? 요 사이에 있다. 80, 82.5 요 사이에 20%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어제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를 잘못 줘가지고, 자, 근데 요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률 상위 10%, 20% 전체 정답률이 있거든요. 자, 지금 다른 연도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지금 틀렸어요. 제가 분명히 이거 틀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는 좀 지워주시고, 요 밑에를 이제 한번 봅니다. 자, 밑에서 이제 뭘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 입력 시스템 윌비스 쪽에 이렇게 넣은 친구들의 평균이 몇 점이야? 68점이야. 그치? 아까 응시자 평균 몇 점이니? 61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쪽 시스템에 넣은 애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평균이 조금 높아요. 그럼 당연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그런 거고, 자, 여기를 이제 제가 계산을 다시 그냥 한번 해봤더니, 여기가 몇 점이냐면, 87.68.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4.85점입니다. 자, 이걸 조금 바꿔주세요. 네, 자, 그래서 상위 10% 애들이 자료 해석 평균 점수가 87.68점이고, 그 다음에 상위 20%, 10%, 20%, 누적 20% 했을 때 84.85입니다. 자, 요것만 좀 바꿔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거를 일단은 뭐 필요한 점수니까, 자, 이제 이렇게 점수를 넣어 보시면, 이렇게 놓고, 자, 그 외에는 뭐 이렇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상위 10% 애들이 자료 해석 평균이 87.68이야. 그지? 그럼 상위 20%가 지금 84.85야. 그럼 이거는 85점이나 마찬가지죠. 맞죠? 자, 그러면, 뭔가 자료 좀 한다라고 하는 애들의 어떤, 이게 평균이 85점이라니까? 평균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정도, 요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되게 애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앞에 아까 그 누적표 보셨죠? 맞죠? 거기 이제 다 요 근방에 좀 자료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85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90점 이상도 꽤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니? 본인 점수. 그치? 본인 점수랑 이 사람들의 점수랑 몇 점 차이 나는지 이제 이걸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뭐 한 두 배가 될 수도 있죠. 그치? 자, 그렇다고 이게 뭐 기죽거나 좌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자, 어쨌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그 현실을 좀 이제 한번 보시면서 좀 보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음영 표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음영 표시는 이제 뭐냐면 이게 평균이잖아. 이게 68.10이 평균이죠? 그러면 그 평균보다 득점이 낮은 데예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정답률 자체가 68%보다 낮은 곳에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득점을 좀 더 못한 그런 문제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일부분을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어디에서 잘 못하는구나? 30번대에서 다 죽쓰고 있구나. 그치? 자, 이거는 뭐 어딜 가나 공통이긴 할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생각을 하기에는 1번부터 30번까지에서는 이게 앞으로 최근 한 3개년, 3, 4개년 정도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냥 1번부터 30번 그냥 적당히 쉽게 나오고 31번부터 40번까지 좀 어려운 거 몰아서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요즘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1번부터 30번까지는,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는 게 맞고, 20번 때 왔을 때에는 조금 기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대한 득점을 하고, 즉 30번 때까지 틀리는 것 자체가 한 3개 이내로 들어와야 뒤에서 좀 더 내가 좀 더 득점을 해서 1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다 푸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도 한 5개, 많게는 7개 정도까지 이제 풀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득점을 하는 게, 그래야 그 85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한참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기분이 안 좋은 거 말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건데,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 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텐데, 여러분들 고시 공부 하실 때는 자존감 뿜뿜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치? 저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힘든 날이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없는 거는 로봇이고, 그치? 업다운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말자고. 그치? 나 오늘은 12시간, 오늘 14시간 뿜었어. 다음날 1시간. 평균 내 10시간 안 돼. 그치? 근데 그 공부 꾸준히 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 근데 아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더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주말에 스트레스 잘 풀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보는 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렸으니까, 요런 상대적으로 득점을 좀 잘 못하는 곳, 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내가 결국에는 승부가 어디서 나는 거니? 승부가. 이 시험이라는 게 승부가 항상 어디서 나는 거냐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잘 푸냐 못 푸냐예요.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선생님 저 실수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생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라는 생각 하지 말고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뭐 다그칠 땐 다그치고, 자기가 뭔가 내가 이 눈 진짜 뽑아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있잖아. 아직 공부를 안 했구나? 그러면 가끔 이상하게 보고 틀릴 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도 실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또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집중력은 어떻게 기르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요? 잘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서 조금씩 늘려가 보자.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잖아? 집에 가서 어떻게 해? 해봐, 안 해봐?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좀 늘 것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핸드폰만 치워도 집중력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 않니? 아니면 모래시계 같은 거 하나 사줄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60분짜리 또는 90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 놔두고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자, 헛소리 좀 해봤고.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서는 그냥 여러분들 이번에, 기초입문 이제 들어오시면은, 좀 빡세긴 하겠지만, 빨리빨리 그냥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합반 친구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테죠? 자, 우리 종합반 친구들, 제발 부탁인데, 그냥 실강 들어와서 해라. 이제 이 얘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강으로 이렇게 듣고 복동 들어야지 이런 거는 계속 밀리니까, 일단은, 죽이 되는 밥이 되는 일단 와서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좀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떤 경제학이랑 이제 좀 기간이 겹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경제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이랑 자료 해석이 좀 기간이 안 겹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겹치는 게 일정이.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니? 오전 시간에는 그냥 뭐 한다 생각해? 자료 해석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그죠? 오전 시간에 좀 경제학 몇 개 조금 더 풀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오전 시간에만 피스에 최대한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 하러 가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경제학을 한참 하고 나서 경제학을 하고 복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경제학 요즘 할 때 예습 같은 거 해요? 예습하는 사람 대단하다. 그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습과 복습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뭐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게 맞아. 복습에 중점을 두는 게 맞습니다. 맞죠? 예습보다는 복습을 잘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거예요. 그치? 자, 그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피셉도, 이제 그날 이제 수업을 듣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좀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냥 수업이 끝난 직후 최대한 빨리빨리 복습을 하고 얼른 떨어버리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중에, 지역인재 7급 있니? 지역인재 7급, 오케이. 제 내려요. 자, 우리 지역인재 7급 친구들은, 좀 더 공부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해야 될 텐데, 자,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우리 5급 친구들이든 지역인재 7급 친구들이든 상관없이 부탁인데, 질문 좀 해.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 질문을 합니다. 자, 근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뭘 모르겠는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단 내가 필기했는데, 1단계에서 2단계를 넘어가는 걸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하면 조금 서로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을 이제 하러 안 오고, 맨날 무슨 짓들을 하냐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봐야지? 집에 가서 다시 봐, 안 봐? 일단 절반은 안 봐요. 그래, 보는 사람이 있지. 근데 봐서 뭐 해? 뭘 몰랐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모르는 게 뭔지 그게 조금 떠오를 때 최대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 저를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 이렇게 좀 있는데, 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왜 가끔 친구들이 저 포스터 이렇게 사진 보고 강의실 들어오면 놀래잖아. 가끔이 아니라 전부 놀래잖아. 그치? 선생님, 저 사진과 너무 다르신데요? 약간 이제 이러면,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대. 그래.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막 후덕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또 왜 질문 안 해요? 분명히 모르는 눈치인데 왜 질문을 안 하지? 이제 이랬더니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혹시 치수가 나를 진짜 개빠가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멍충이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잠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3초 늦게 대답했죠, 지금. 자, 근데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멍충이로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게 제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모를지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내 기대 이상이냐 이하냐의 차이지. 그치? 상상 이하더라.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하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제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와서 질문을 하세요. 그게 빨리 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질문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덧 알게 돼요. 얘 좀 실력이 많이 늘었네. 그걸 제가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몇 쪽이니? 자, 이거 한 페이지 넘어가면 8쪽? 8쪽 한번 볼까? 8쪽? 자, 최대한 좀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하는데, 8쪽. 자, 8쪽에 보시면은 FAQ, 오해, 진실, 뭐 이제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25년도 기출문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역대 기출 정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 약간 위? 중간 정도예요. 중간 정도. 자,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난도거든? 자, 그러면, 가끔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난도를 잘 모르고 연도별 기출을 풀다가 엄청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시간에 재서 문제를 좀 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높은 난이도, 여기가 낮은 거 이제 이러니까 23년 같은 거 풀고 나 비슷형 인간인가 봐. 아니야. 제일 쉬운 거야. 이때가. 알겠지? 그래서 이때 17년도 이때 엄청 난이도가 낮고 사실 여기에 부동어가 훨씬 더 있어야 돼.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 자, 요렇게 이제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순서대로 이제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알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못 모르고 풀다가 막 22년도 같은 거 풀고 운단 말이야. 나는 적성이 없나 봐. 뭐 이제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 요거 꼭 보시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른 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좀 별표를 좀 쳐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많이, 최대한 많이, 이거야. 자, 그리고,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2008년 이후 기출문제를 그냥 10번 이상 풀겠다. 일단 그거를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엄청 그러진 않아도 괜찮겠지만 내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떻게 돼? 되게 익숙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너무 당연하구나. 지금 몇 년이야? 25년. 그치? 17년 전에도 똑같았구나. 근 20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사고방식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변해왔구나. 나는 왜 이걸 못 풀고 있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푸시면은.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 어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최신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래.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뭐 한 3개년치 풀어보라 그래서 최신 기출문제 풀어보거든? 근데 어떻게 풀어? 그럼 최신이 25, 20, 그래, 5개년이라 치자. 5개년이라고 하면 25, 24, 23, 22, 21. 뭐부터 푸실 거예요? 21부터 풀 사람. 자, 아까 이런 정보는 없다고 하자. 자, 이런 정보는 없다고 하자. 뭐, 최신 5개년 풀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최신 5개년 풀어야지. 그랬더니, 뭐 해? 이거 먼저 풀더라. 이거 먼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왜 이걸 먼저 풀지? 이게 더 옛날 문제인데? 최신 트렌드를 보자마자 알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적어도 요거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연도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야, 뭔가 비슷비슷한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지극히 정상인데 죄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죄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최신 문제 풀라 그래서요. 그래, 최신 5개년. 최신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저런 거를 이제 푸신다라면 조금 옛날 거부터 조금 풀어보시는 게 좀 더 얻어가는 게 많을 겁니다.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옛날 기출문제 또 막 풀어봐라. 뭐 7개년, 10개년 풀어봐라. 그러면 최신 먼저 풀어, 옛날 거 먼저 풀어. 옛날 거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최신, 이렇게 점점 이렇게 풀다가 최신에 왔을 때 비슷한 문제, 비슷한 느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때 약간의 그 쾌감 느낄 수 있어요. 야, 이거 완전 똑같네. 똑같이 나왔는데 틀렸어. 보니까 어때? 지난번 한 3년 전 거 풀어봤을 때에도 야, 그때 그 문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틀려. 그래서 과학입니다. 비셋이. 자, 그래서 이 습관을 이제 되게 잘 바꿔야 되는데 이제 여기 혹시 공대 있니? 공대? 공대 좋아요. 네. 자연 계열. 오케이. 네. 자, 그럼 다 지금 공대 자연공학은 아닌 거잖아. 그치? 인문, 사회, 예체능. 그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 사학과 있니? 사학과 있어요? 사학과? 없어요? 그래. 혹시 항공우주 없지? 전 항공우주공학과. 관심 없지, 나한테? 자, 그런데, 관심 없어도 돼요. 자, 근데,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제 우리 우리 공대는, 보통 우리 대학교의 일상이 어떠냐면,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수업이 재미있어, 없어? 딱히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일단 책이 있고,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 그러면 그 일주일에 수업을 하시면 교수님들이 뭐 해줘?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지? 숙제. 그치? 그래서 야, 엑서사이즈 풀어와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 번 다 풀어와. 이제 이거를 하라는 게 모든 과목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에이씨 하면서 계속 풀지. 그치? 못 풀어. 내가 못 풀어. 그러면 내 친구들은 풀 줄 알아요. 내 친구도 못 풀어. 그럼 누가 풀 줄 알아?
우리 형들이 풀 줄 압니다.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되거든. 그래서 누군가 풀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풀고 그걸 적용을 해보다가 막히고 아 이런 데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그걸 깨닫고 어떻게 돼? 로직을 쌓아요.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치? 자 근데 이건 뭐 어느 특정 학문을 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 뭐 행정학과다. 예를 들어서 5급이니까 자 행정학과야. 그 정착 행정학과야. 자 그러면 행정학과면 보통 과제가 뭐가 있지? 행정학과 있니? 행정학과여도 지금 손 안 들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과제 있어 없어? 가끔 있지. 그치? 가끔 뭐 하지? 팀플 하다가 가끔 누구 있어? 빌런. 이 새끼 이름을 빼넣어. 계속 이제 이러다가 뭐 한참 토론해. 뭐 자료 수집하기로 했어. 요즘은 그나마 좋은 세상에서 뭐 해? GPT야. 이거 자료 찾아줘. 뭐 이래가지고 또 막 해왔는데 다 자료 모았더니 다 똑같아. 그치?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할 때, 자, 사회과학 쪽은 이제 토론이 또 중요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 토론을 되게 극상위층은 또 토론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약간 어떻게 들어와? 약간 기세, 말싸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약간 때우지 말라고, 대충. 말로 때우지 말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PSAT는 언어든 자료든 상황 판단이든 전부 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딱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피셋의 언어 논리 왜 배워? 언어 논리 왜 배워? 전 모르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럼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들어가서 이제 보고서 써야지. 그치? 그러면 뭔가 정책을 내고 뭔가 이익집단 설득해서 뭐 정부 법안을 만들든가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익집단이 왔어. 막 말을 너무 잘해. 그럼 거기 홀라당 넘어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그냥 이익집단의 그냥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뒷돈 받으려고 공부 하는 거 아니지? 그치? 근데 공공 분야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상대방의 논리의 허점을 빨리 잘 찾아야 됩니다. 반박을 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언어 논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어떤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강하, 약하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익집단이 왔어? 이익집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뭐 이익이 이만큼 생깁니다. 전체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해서 이 이익을 딱 그래프를 하나 줬어. 그럼 그거 믿으세요, 그거를? 약간 철학적으로 가야 되나? 성선설 좋아하니, 성악설 좋아하니? 그게 아니고 누군가 그래프를 뭔가 자료를 줬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예시로 드는 게 하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SCS 뭐 기업을 차렸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뭐 1000명 직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때 뭐 23년에 세웠다고 하자. 자, 그랬는데 24년에 어떻게 얘기해? 직원을 500명으로 줄였어. 응?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떻게 돼? 25년에 1000명이 됐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니? 이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기업은 직원을 이 정도 굉장히 많이 고용하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망했다가 다시 회복했군. 요 정도지. 그치?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갔을 때 내가 뭔가 그 사익을 숨긴 이익단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정보를 줘, 안 줘? 이 정도 안 줍니다. 어떻게 줘?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오면 돼? 스토리 하더니 요때 스타트 뭐 이제 이렇게 해. 뭐 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려놓겠지? 짠. 자, 그 다음에 뭐 해? 24년도에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뭐 아니면 바이든 탓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을 50%씩이나 감소시켰는데 제가
열심히 잘 해가지고 직원이 또는 매출이 100% 전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26년에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그럴듯하잖아. 근데 실제는 뭐라고? 1,500, 1,000 이거라고. 자, 이게 뭐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10명, 5명, 뭐 10명. 이거면 더 충격적이지. 자, 매출로 생각하면 10억, 5억, 10억 매출이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세계 정복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 딱 쳐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들 이게 들어가서 얘기하면 이제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피셋에 화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피셋 시험 자체를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합격해서 들어가면 왜 피셋 배우기 잘했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합격생들 공통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자료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게 제일 많이 먹히더라. 이 정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요런 거 이제 한번 보고 여기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냥 공부를 많이 해라. 그냥 이런 이야기인 거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한 3-4번 정도, 5번 정도 돌렸을 때에는 이제 그 슬럼프가 와요. 지겹거든. 지겨워. 그냥 봐도 언어 첫 줄 읽었는데 답 1번. 뭐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공대랑 뭐 사회과학 얘기하다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경제학 할 때도 황쌤이 비슷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황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 그래요? 아니면 이해를 하라 그래요? 암기하라 그러니? 이해하라 그러니? 이해하라 그러지 않아? 그치? 종이 하나 이렇게 펴보시고, 그치?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그죠? 네, 평면 하나 그려보십시오. 자, 우하향하는 그래프요. 기울기 2배. 선 하나 그어주시고, 띠리리리, 뭐 이거. 하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보면 사무실 진짜 놀래는 게, 이걸 외워. 이걸 왜 외워, 이거를? 그러니까, 미분이랑 그 개념을 잘 알면 외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형에 맞춰서 이때는 이 그래프, 이때는 이 그래프, 이때는 이 그래프.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게 2차는 이제 또 들어가 보면 1차 합격해서 2차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험이 조금 쉽게 나오면 모를까 좀 고민을 하고 어려운 그런 논리적인 답안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단순 암기했던 애들 와르르 그냥 무너집니다.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TSAT도 똑같은 게 자료도 그냥 막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만 암기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라니까 틀려도 괜찮다. 좀 많이 틀려봐야 실전에서 맞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근데 그 틀리는 거 자체를 이렇게 엄청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실패를 했을 거고 그치? 근데 어릴 때 처음부터 나 태어나자마자 나 뜀박질 했겠니? 그건 아니지. 막 울다가 이렇게 뒤집었더니 너무 잘했어 막 이제 이러고 그치? 배밀이 하다가 기다가 섰다가 걷다가 뛰다가 자빠져서도 하나 부러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적용하는 연습 많이 해볼게요. 맞죠? 그래야 약간 달리 나왔을 때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식의 문장이 나와도 똑같이 이거 옛날 거랑 거의 똑같네. 야,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치?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또 넘어가 보시면 시간표 그냥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거기 뭐 시간표 이거 보면 또 기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가끔 보면 웃기긴 하지. 아침을 먹을지 고민 중. 그냥 제발 빨리 드세요. 그쵸? 네. 엎드려 잠, 점심 커피, 낮잠 커피는 진짜 많이 먹어. 배고픈 주변 탐색, 저녁 학원 수업,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돼 뉴스 검색. 이런 거 몰라도 돼. 그치? 그냥 공부할 땐 공부하고 잠깐 공부. 이때 왠지 공부 잘 되는 것 같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최대한 일찍 그냥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빨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제일 낫고, 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점심에 낮잠 잘 수 있으면은 한 15분 낮잠 자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하실 때, 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건 비추천합니다. 잠을 줄여서, 원래 그런 사람도 있지? 8시간 자는 사람, 6시간 자는 사람 있어. 근데 원래 8시간 자는 사람 있지? 그치?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8시간 자는 사람이 갑자기 6시간 자잖아? 잘못하면 죽어요. 또는 주말에 어떻게? 잠깐 눈 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이야.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다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처음부터 일부러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루틴을 조금 잘 만드셔서 그냥 깨어있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투입을 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깨어있는 시간에 공부를 좀 많이 하자.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2차 공부할 때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2차는 왠지 그냥 이거를 내가 여기 책에 써 있는 거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좀 잠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뭔가 하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근데 1차는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것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계속 이렇게 돼. 그래서 머리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험장에 또 들어가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언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 우리? 상황 판단. 그래서 그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래 다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체력이 급강화해가지고 제 시험을 떨어졌어요. 유유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 1년 동안. 체력을 키워야지. 그치? 제가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자리에서 37.5점을 맞아서 왔어. 나한테 왔어. 그래서 막 되게 많거든? 진짜 많은데 야, 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몇 점 맞았게? 85점을 맞았어. 진갈 100% 초과. 그치? 2배 넘었잖아. 그치? 자, 근데 떨어졌다? 왜 떨어졌게? 상황 판단 50점 맞았어. 상황 판단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 있고 21번부터 40번까지 있잖아요. 이 친구 아직도 연락하는데 일단은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 틀린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개 맞았어? 1개 맞은 거야. 진짜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얘 이거 잘했잖아. 얘 잘했는데, 야, 진짜, 누구누구야, 뭐 해가지고, 어떻게 떨어졌지? 약간 이제 이랬대. 시험지를 보니까 야, 그냥, 정신이 그냥 탁 끊겼네, 그냥. 그래서 야, 그냥 뭐라고 얘기해줘요. 에이야, 너는 그냥, 올 한 해는 그냥 작년 공부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운동이나 해. 선생님, 뭐해요? 운동이나 해? 이렇게 된 거죠.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체력도 자기가 좀 잘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좀 보시면은 자, 중요한 이야기 자체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위기 자 27년도에 시험 제도가 좀 바뀌지? 제도가 바뀌는데 제발 부탁인데 27년도에 이렇게 바뀌니까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시험이 뭔가 바뀌기 전에 빨리 합격할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최대한 잘 해놓잖아요. 시험 제도가 바뀌든 말든 합격합니다. 바뀌어도 합격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잘 해놓으면. 그냥 그런 시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조금 집중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거고, 여기서 뭐 약간, 자, 최근 분위기 자체가 어떻지? 일단 7급이 이제 21년도부터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5급 준비를 하면 퇴로가 없었어. 5급을 하다가 딴 거 이렇게 전환을 하면 아예 시험이 다른 시험이어서. 근데 요즘에는 7급 공채에도 피셋이 있고, 올해부터는 국회직 8급에도 피셋이 들어오긴 했지. 어쨌건, 자, 뭔가 시험이 조금 증가했으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조금 덜 괜찮죠? 맞죠? 이런 게 있고, 내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사람이 없고, 어때? 다들 뭘 되게 선호하고 있니? 자격증. 그치? 이럴 때 빨리 빈집털이를 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야, 다들 자격증 하는데 나도 자격증 할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무슨 일이 있냐면 그 CPA 같은 거 합격한 애들이 연수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몇백 명이 대기야. 그럼 여러분들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좋긴 하지. 그치? 좋긴 한데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뭐 해? 어디 로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로펌을 이끌고 있으면 그거 물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보통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또 결국 뭐 하게 돼 있어? 자격증 있으면 영업해야 돼요. 영업 잘할 자신 있니? 나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 그럴 자신이 없으면 빨리 이거 합격하자. 이런 얘기고. 자, 무슨 강박관념 좀 버려줘. 효율적인 공부, 이딴 건 없어요. 자, 효율적인 공부 언제 가능하게? 언제 가능한지 알아요? 실력이 있을 때입니다. 자, 머리에 든 게 있을 때야. 오케이? 머리에 든 게 있으면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은 절대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아. 역설적이기도.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상상에서 일단 탈피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잠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MBTI가 맞춰볼래? 응? ENTP요? 희망인데. 자, 이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하나가 틀렸네? ESTP. 자, 혹시 ST 계열? ST, 좋아. 자, NF, 내려. 자, NF 똑바로 해라. 그치? 뭐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답답한 게 조금 있다면, 자, S랑 N이랑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 상상력이 많잖아. P셋을 하는데 무슨 상상을 해? 공부를 할 때 무슨 상상을 하냐고. 사학과예요? 사학과 친구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더라고. 그래서 항상 질문이, 선생님 이거 왜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약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더하기 1이 얼마야? 2지. 괜히 또 1 더하기 1은 장문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미안, 너무 초등 개그였죠?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견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니? 왜 이건 1 더하기 1은 2가 되었을까? 숫자의 기원. 뭐 이런 걸 할 일이 있어, 없어?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상 금지입니다. 상상 금지야.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예요, T. 자, 그러면 이 F 친구들한테 조금 예쁘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상처받으니까. 그치? 자, 근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뭐냐면 P셋은 어떠냐면 40문제를 풀 때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시험 보러 갔는데 지금은 화이트도 쓸 수 있고 뭐해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저 때는 화장실 갔다 올 수 있게 된 게 몇 년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돼. 굉장히 얼마 안 됐거든.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에 가면 끝이야. 제출하면 끝이고 화이트 쓸 수 없어요. 아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틀려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해야 돼.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 종이 받을 때 어떻게 돼 있지? 색칠돼 있지. 수험번호 해가지고 이름이랑. 근데 바꿔. 그럼 어떻게 해? 빈종에 그거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나 시험지 바꾸는 게 낫겠어? 안 바꾸는 게 낫겠어? 그냥 올해 조졌네요. 뭘 필요 없어. 그냥 조졌네요. 그냥.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 근데 한 17번 풀고 있는데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물도 거의 안 먹었어요. 물도 거의 안 먹어.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보는데 누가 손을 들더라고.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뭐야 저 새끼는 약간 이제 그러고 이제 신경 끄고 하지. 근데 얘가 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지. 그랬더니 이제 그 감독관이 막 조치를 좀 취하더니 어떤 감독관이 와가지고 뭘 가지고 오니? 장우산과 깡통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일어나. 뒤에 가. 갑자기 우산이 펴져. 딱 펴져.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려? 쫄쫄쫄쫄쫄. 나 어떻겠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시험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을 걸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우리 고사실에 어떤 새끼 하나가 뒤에서 일을 봐. 집중력 깨져, 안 깨져? 깨지지? 깨지지? 깨지잖아요. 안 깨진 사람 없다고. 그치? 깨져. 그럼 나 떨어져? 내가 그럼 저 개새끼 때문에 내가 떨어져서 하고 제 수험번호 외워놓고 나중에 찾아가? 계속 쫓아가? 그럴 노력이면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운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게 피셋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좀 어려운 게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야, 내가 못 푸는데 누가 푸냐? 빠이.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씨 이거 틀려가지고 나 이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러다 결국 나중에 70살에 폐지 죽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치? 그냥 그 시간에 딱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른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 탓할 필요 전혀 없는 거야. 그냥 오히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딱 시험장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저는 그때 어땠냐면 아이고 쟤도 진짜 대단하다. 시원하겠네. 같이 합격하자.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거든. 자 그리고 그 평정심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 나의 그 조울증 같은 이 기분. 그치? 이거를 최대한 이 진폭을 줄이려면 제일 근본이 되는 게 뭐게? 제일 근본이 되는 거 명상이요? 그런 거 아니야. 실력입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 요거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건데 좀 이렇게 한번 볼게. 그냥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까? 자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쉬운 것부터. 자, 여기 14쪽. 자, 14쪽 한번 봅시다. 14쪽. 자, 14쪽에 보시면, 자, 문제 1번이 있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제가 2분 정도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최대한 기억부터 풀도록 합니다. 자, 14쪽에 1번 문제에 2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자, 2분이 됐어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뭐 요 정도 이제 풀었으면 괜찮아. 일단은 정답은 4번이니까
뭐 기억은 맞고 니은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자, 얘를 봤을 때 자, 다음 표는 제2위험지구 가불병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인데 얘네들의 3개 항목의 점수의 합이 큰 지역일수록 뭐가 높다? 우선순위가 높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거지? 분명히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거는 이제 또 기본적인 건데 요즘은 추세 자체가 거의 다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옳은 것만 물어봐요. 요즘은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옳은 거, 옳지 않은 게 같이 뒤섞였어. 그래서 또 힘들었는데 자, 앞으로 무조건 선택지를 읽어.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입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이거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기억, 옳지 않아. 옳지 않아. 니은, 옳아. 뭐 잘못했어? 그치? 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그 기억이 여기까지 안 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정도 하면 일단 이 앞에다가 이제 OX 정도 표시를 그냥 하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즘 그랬더니 또 많이 하는 실수 뭐가 있냐면 1, 2, 3, 4, 5번 이렇게 있거든?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랬더니 1번 읽었더니 어때? 옳아. 2번 옳지 않아. 정답 체크 뭐 해? 1번.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고.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그냥 1년 더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요것부터. 자, 그러면 뭐 항목별로 등급이 있는데, 자, 표 2에서 보니까 등급별 배점이 주어져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점수들이 저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는구나 하더니, 이제 기억 선택지에 왔지.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재해 발생 위험도 점수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얘 얼마? 25. 얘 얼마? 17점. 얘는 10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우선순위가 높네, 낮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것들 아까 항목들의 점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또 뭐 하고 있어요? 편익. A 얼마? 10. 8. 6. A 15. B 12. D 얼마? 6. 그 다음에 뭐 해? 이거 합. 야, 씨, 봤냐? 나의 빠른 손 하더니 뭐 해? 38, 14, 39, 그 다음 뭐 해? 22, 32 하니까 얘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왔네? 1등, 2등, 3등 그대로네? 맞아. 피투성이다.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기억. 야, 읽어봤더니 이걸 언제 하냐? 이제 이래가지고 너무 과한 것 같아. 니은 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 제길. 과한 것 같아. 여기 와. P에게 점수가 제일 발생 합이 제일 큰 거. 그냥 아까 채울걸. 제길. 리 와가지고 뭐 해? 우선순위가 또 제일 높은 거 결국 채우는 거잖아. 제길. 그래서 아까 치수가 기억부터 하라 그랬구나. 자, 이제 채워볼까? 채우려고 했더니 제가 시간 다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위에가 크니 아래가 크니? 위에가 크다. 아래가 크다. 네가 해봐라. 전 잘하겠죠. 자, 근데 자, 요렇게 내가 물어봤어.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자, 그랬더니 누가 더 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뭐 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뭐 해? 1 올려 8.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 누가 이거 계산했는데 71 쓴 사람. 그치? 그 다음 요거 57 하니까 이거 얼마야? 70 더해주니까 얼마니? 151 멈출 수 없다. 그치? 자, 이거 다시 이렇게 더했어. 얼마 나와? 7 87에 더해보니까 얼마? 67 이렇게 더하니까 얼마? 152 치수야 치사하게 1 정도 차이로 밑에가 더 크네. 이 잘못된 거라고. 자, 제가 언제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 물어봤죠.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지. 그치? 자,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덧셈 비교의 기본은 뭐가 되냐면 차이값입니다. 차이값. 자, 차이값이야. 덧셈 비교를 물어보면 뭐라고? 차이값.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그런 건 이제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또 푸는 데는 또 그냥 또 뭐 해? 선생님, 그래서 차이값이라고요? 하더니 아까 그 쓴 것들 막 지워. 그런 게 아니야. 자, 계산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라고? 기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학교 다닐 때 자, 학점 뭐 다들 잘 받았겠죠? 네. 자, 학점의 기준은 몇 점이니? 그 만점 말고 만점은 4점, 3점, 4.5점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 야, 이 정도는 평균 이상이지? 라고 얘기하는 게 학점 뭐죠? A예요? 아니면 B예요? 아니면 C예요? D예요? F예요? 뭐지? 맥락상 지금 B죠? 맞죠? 자, 그래서 B가 보통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말고 일단 야, 편익은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끼리 몇 점 차이야? 주다 2점 차이지? 몇 점 차이라고? 2점 차이. 그래서 델타 편익은 무조건 2점 차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피익은 어떻게 돼요? 죄다 몇 점 차이야? 3점 차이야. 그치? 3점 차이. 근데 재발생 위험도 자체는 어때? 여기는 8점, 7점, 10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앞에 2점, 3점 차이보다는 여기 차이가 훨씬 크지.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자료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잘 할 수 있냐면 계산의 기준이 있고 경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를? 경향.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잘 받는 게 되게 유리하겠어. 8점 차 엄청 크잖아. 2점, 3점 차이 나봤자 이거 두 개 더 해봤자 얼마니? 5점. 누구 못 이겨? 8점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지간해서 재발생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홀짝 깨 있는 거예요. 그치?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데 기준 누구로 잡을까? B를 기준으로 잡아봅니다. B. 자, B. 자,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편익. 자, C는 몇 점 더 적어? 2점 적어. A는 2점 더 많아. 자, B를 기준으로 A는 몇 점 더 많아? 3점. D는 B를 기준으로 2칸 더 미치니까 마이너스 6점. 자, 여기는 재발생 위험도는 B를 기준으로 몇 점? 플러스 8. 얘는 마이너스 7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랬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3, 0. 요거 더하니까 얼마야? 결론이 뭐 나왔어? 플러스 1. 이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8 나왔으니까 얼마? 플러스 2. 2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5. 이것만 알면 뭐야? 대소관계는 판단할 수 있지. 38.9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얼마나 차이 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B등급을 기준으로 내가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것만 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지? 자, 플러스만 너무 많으면 나한테 이점이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들 계산 언제 틀려요? 숫자가 점점 커질 때 계산을 많이 틀려? 아니면 되게 작은 숫자일 때 잘 틀려? 왜 의견이 갈리지? 전 그냥 틀리는데요? 그게 아니지 지금. 자, 숫자가 커지면 되게 많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절히 섞여 있으면 너무 커지지 않는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놓으면 너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자, 어지간해서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덧셈 비교의 기본은 뭐니? 차이값.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경향 같은 거 볼 것. 요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밑에 것도 이거 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거 할 때에도 뭐만 하면 돼? 리을 같은 거. 편익 등급이 B로 변경됐다. 갑 지역의 편익이 B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전에 비해서 이게 B로 변경된 거니까 이 점이 더 생기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한번 가보자, 2번. 자, 2번에 갔을 때, 자, 2번도 이것도 이제 7급 문제인데, 자, 이것도 7급 문제인데, 자, 요 문제를 얼른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2분 45초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30초 더 기다려야 돼요. 시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냥 할까? 네, 자, 그냥 합시다. 자, 답은 5번이죠? 답은 5번이야. 자, 그러면 물어본 게 뭐지? 물어본 게 감척 지원금이 가장 많은 어선과 가장 적은 어선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일단 빨리 탈피해야 돼. 무엇을? 감척 지원금이 계산했더니 얼마야? 이런 건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인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7급 작년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깜짝 놀래지. 왜? 답이 5번이라서. AA, BB, C 이렇게 있는데 어지간해서 답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3번, 4번 아닐까? 혼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답이 5번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았다고. 그래서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은 필세 탐정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믿음을 잘 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자, 얘를 보자. 자, 요 식에서 봤을 때 감척지원금은 어선 잔존가치 평년 수익액 곱하기 3 선원수 곱하기 통상인건 고시액 곱하기 6 뭐 이렇게 있길래 뭐냐 해가지고 봤더니 너는 뭔데? 하고 봤더니 100만 원이더라. 그치? 단위 뭐지? 100만 원. 얘네들 다 100만 원이죠. 자, 이 수식 여기 있고요. 얘 여기 있고 선원수 여기에 있는데 요 선원수는 명인데 100만 원 퍼 명이니까 곱하면 명명 없어져서 여기 쪽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100만 원.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하기 3이고 얘는 5 곱하기 6까지 곱해진 거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 30이군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T셋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보여줄게 나의 빠른 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뭐냐면 선택지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다? A야 B야 C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A랑 B를 비교해 볼까? 이렇게 온 거죠. 어때? 밑에가 더 크지? 밑에가 더 크지? 밑에가 더 크지? 그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곱하기는 어찌됐건 상관없는데 일단 무조건 요 숫자 자체가 무조건 B가 더 크니까 뭐가 더 커? B가 더 크지. 그래서 A가 제일 큰 게 아니네. 그래서 B가 더 크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랑 C를 비교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와요? 200과 350은 그냥 곱하기 1이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차이가 얼만데? 150 차이다. 이렇게 된 거고 80과 150은 차이가 얼마니? 70. 자, 근데 평년 수익에다가는 아까 얼마가 곱해졌어? 3이 곱해졌죠? 자, 그러니까 얘는 70 차인데 곱하기 3만큼이 더 커.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8과 10은 얼마 차인데? 2 차인데 곱하기 30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 조금 더 눈썰미가 있다면 여기 150 많은데 210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큰데 이것도 선원수도 더 많으니까 당연히 C가 제일 크네? 하고 이제 그냥 지우게 되는 게 좀 더 맞겠죠. 맞죠? 자, 혹시 이제 수식적으로 이해를 잘 못했을까봐 한번 적어볼게. 자, 요런 거. 현재 이게 뭐예요? B입니다. C는 200, 여기 150 곱하기 3 플러스 얼마? 10 곱하기 30.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둘에 대해서 지금 차이값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얘네 둘 간의 관계 얼마라고? 위에가 150 더 크고 자, 얘에서 얘를 빼면 3, 3 똑같이 있으니까 좀 더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할 줄 알지? AC-BC 이거 예쁘게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괄호 열고 뭐야? A-B의 C 이런 거 할 줄 알죠? 이거잖아. 맞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묶어보기 가면 희한하게 이런 건 할 줄 아는데 이상한 되게 간단한 계산은 못해.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차이 얼마? 70 차인데 곱하기 3이더라. 얘도 30 똑같은데 얼마? 10이랑 8이랑 차이 얼마? 2인데 곱하기 30이더라.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그냥 이제 바로 저렇게 대소비교에만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 개 정도만 좀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앞에 얘기가 생각보다 길었네. 그러면, 자, 그냥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넘겨봐. 혹시 풀고 싶은 문제 있니? 없어요. 당장 쉬워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치? 자, 쭉쭉쭉 이렇게 한번 보면.
풀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선생님, 뭐 풀고 싶은 거 있어?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요? 뭐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네. 없어? 4번? 4번? 아. 응? 왜 자신이 없어요? 6번? 그래, 6번 풀어보자, 6번. 그러면. 자, 6번. 자, 6번에 이제 한번 가볼 텐데, 자, 6번은 우리 기억, 니은, 디귿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니은, 디귿만 풀어보세요. 자, 근데 빨리 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잘 푸는데 조금 더 집중해줘봐. 제가 한번 3분을 드려볼 테니까 그 6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네, 시작해보시죠. 자, 3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그치? 행 25-21. 자, 이거는 행정고시 5급 공채죠? 25년도 21번 문제다라는 표시야. 자, 그래서 21번 정답률 나중에 보시면 31%예요. 31%. 엄청 많이 틀렸거든? 그래서 뭐에서 틀리는 거야? 도대체 하고 봤더니 죄다 1번에다가 1번에다가 엄청 체크를 많이 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일단 그 자료 해석을 하실 때는 뭐 나중에 또 기초인문 때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밑에 선택지가 이렇게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부탁인데, 제발, 여기를 좀 먼저 보고, 자료를 보고 들어오도록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거나 그랬을 때 무슨 짓들을 하고 있냐면 선택지를 봐. 선택지를 보고 여기에서 이걸 읽고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찾아보거든. 그러다가 이제 뭐 해?
리을 보고 찾아보고, 디귿 보고 찾아보고, 리을 보고 찾아보고, 계속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계속 이제 이러고 있는 거지. 그치? 목이 너무 아프다고. 그치? 많이 힘들구나. 자, 그 오후 시간은 지금 제가 기분을 안 좋게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자, 뭐냐면, 자, 표가 일단 하나 있으면 표를 좀 쳐다보고 구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뭘 보라고? 구성. 그래서 제목, 단위, 어떤 구성이지? 이런 걸 한번 꼭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래프가 나왔다? 자, 그러면 시각적 효과를 좀 누리면 돼. 그래프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더 도와주려고 이렇게 시각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래프 보면 뭐해? 꼴보기 싫어 하고 이제 지나가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표가 이렇게 두세 개 나왔어. 두세 개 나오면 보통 어떤 관계냐면 크게 두 개의 표가 대등한 관계. 그 표 1, 표 2 두 개가 대등한 관계거나 아니면은 상하 관계. 크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어떤 게 하나 있는데 그 표 2가 표 1의 일부를 좀 더 세분화한 이제 그런 표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관계인데 이게 아닐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두 개 정도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표 1을 보고 일단 무슨 생각해? 23년까지 과일 섭취율 해가지고 중딩고딩 전체. 맞지?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까지 원래 떠올리는 게 맞냐면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 섞어 전체 남자 가중평균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좀 공부한 친구들은 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오든 안 나오든. 자, 근데 처음 공부한 친구들은 가중평균이 뭐야? 괜찮습니다. 자, 기초문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연도별로 봤을 때 얘네들이 흐름이 지금 이렇게 왔구나. 무엇에 대해서? 과일 섭취율, 그치? 자, 그랬는데 그 뒤에 표 2를 봤을 때에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나왔었냐면 2023년도에 이거의 과일 섭취율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어. 근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눈 떠, 24년. 몇 년이라고? 24년. 여기 몇 년이야? 23년.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24년도 원래 보통은 구조가 어땠냐면 23년도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네들을 조금 더 세분화한 게 그 다음 표에 나왔는데 올해의 문제는 그거를 좀 벗어났다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벗어나면 틀려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눈을 잘 보고 있으면 되는데 24년도는 가장 최신 연도는 이렇게 표현 안 해주고 내가 조금 더 귀찮게 표현을 해주겠지만 어떻다? 이거를 1, 2, 3학년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조를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 첫 번째는 일단 뭐야? 시계열이 2020년부터 몇 년까지 나왔어? 24년까지 나왔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세부적으로 학년에 대한 개념, 학년의 어떤 과일 섭취율에 대한 이야기는 몇 년도에만 이야기할 수 있어? 24년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 같은 데에서 22년도에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뭐 과일 섭취율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 개 같은 소리야 하고 이제 그냥 바로 X를 치겠다. 이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자료를 보실 때는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범위를 정확하게 딱 짚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전에 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올해 또 이렇게 학생들 보고 있으면은 정답률 낮은 거 문제 중에 특징은 뭐냐면 매번 그런데 알 수 없는 정보 문제가 나오면 그래요. 야, 이거 알 수 없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신인가? 약간 이제 계속 혹시 알 수 있는데 지금 나 혼자 혹시 못 찾고 있는 거야? 막 이제 이러다가 또 시간 쓰는 거야. 그거는 정보를 이렇게 표를 잘 읽지 못해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틀리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더 틀리면서 광탈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잘 잡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 기억 선택지 틀려. 자, 이건 어디서 어긋나냐면 23년에서 24년으로 갔을 때 어긋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 하지? 야, 여기에서 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어? 0.4, 얘 0.9, 얘 얼마? 1.6. 오, 증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거 20.6이랑 그 다음에 뭐? 여기? 19.2. 요 둘의 차이 얼마야? 1.4. 그치? 자, 이때 그래서 오히려 더 감소했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잘못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진짜 운 좋게 맞은 사람 누구 있니?
여기 계산하는 사람. 안 물어봤거든. 안 물어봤는데 잘못 풀어서 맞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요행은 바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니은에 한번 가보자. 니은. 자, 니은은 그 24년도 섭취율은 전보다 감소했냐? 뭐지, 이렇게. 그래. 다시 기억 선택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숫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계산하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맞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차이를 물어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돼 있니? 감소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하기 잘해요? 빼기 잘해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물어볼게. 상대적으로 더 쌤 잘해요? 뺄 쌤 잘해요? 더 쌤 잘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는 건데, 이 뺄셈을 계속 이제 열심히 해서 이 차이가 얼마다 라는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숫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둘 중에 누가 크지? 왼쪽. 둘 중에 누가 커? 왼쪽. 둘 중에 왼쪽. 이렇게 크지? 그치? 좋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키가 181이에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뭐 161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나랑 몇 cm 차이야? 20cm 차이지?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4cm가 컸어. 여러분들 2cm가 크고. 그러면 우리의 그 키 차이는 기존의 20cm에서 전에 비해 어떻게 됐어? 더 커져, 작아져? 그대로야? 더 커지지? 큰 놈이 더 작은 놈이 커진 것보다 큰 놈이 더 많이 커졌으니까 갭은 늘어나게 돼 있죠? 자, 이런 이제 발상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하는 법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야, 큰데 0.1. 자, 요 차이가 점점 커지냐라는 얘기는 역순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큰 게 0.1 커질 때 너 얼마나 커졌어? 0.8, 0.1보다 넘게 커졌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여기 얼마 커질 때? 2.2 커질 때 네가 2.7씩이나 커졌네? 작은 놈이 더 많이 커졌으니까 요 갭이 더 작아졌네. 작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생각을, 근데 자료 해석을 하실 때는,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자료 해석을 하실 때는 어떤 선택지를 푸실 때 좀 변별력 있는 선택지들은 풀이 과정을 최소한 3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 것인가, 이거를 정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자, 일단 그런 거고. 자, 니은은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약간 그 시각적 함정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출제자가 니은에서 한번 힌트를 다시 한번 줘요. 야, 아까 24년도 안 봤냐? 한번 볼래? 한번 힌트를 주거든? 근데 힌트를 보고 다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뭐야, 쉽잖아? 약간 이제 이러면서 그냥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디귿을 한번 보자. 디귿. 자, 디귿 푸셨어요, 디귿? 디귿. 자, 2020년과 2024년 여자 중학교 과일 섭취자 수가 같다면, 2020년 여자 중학생 조사 대상자는 10,000명 이하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자, 뭐가 같대요? 자,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디에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냐면 결론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가정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을 때에는 뭐에만 신경 써? 결론에 신경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선택지를 봤을 때 대부분 뭘 하냐면, 야, 여자 요거 중학생이 서로 그 같대 해가지고 여자 중학생 어디? 13,827 곱하기 얼마? 19.2%. 자, 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있니? 여자 중학생 이렇게 봤더니 20년에 몇 프로야? 25%. 자, 그러면 조사 대상자를 얼마라고 했을 때? X라고 했을 때. 그래, 뭐 미지수 X 써야겠죠? 그냥 별표라고 할게. 자, 별표라고 하면 이거 25%가 서로 같대. 그러더니 이제 뭐 해? 자, 일단 1단계는 요 정도 수식을 쓰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더니 그래서 별표는 얼마더라? 근데 뭐라고? 하더니 어떻게 해? 만보다 작네. 만보다 작네. 그래서 내가 구한 값을 자, 계산을 막 해보니까 어때요? 만보다 작지가?
만보다 더 크던데 해가지고 이게 성립하지 않던데 하고 X를 치는 게 일반적이거든. 맞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자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수포자 또는 산포자, 수포자 그냥 수학이 싫어요, 숫자가 싫어요, 약간 이런 친구들 이제 되게 겁먹을 수 있는데 자료 해석은 하면 할수록 계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수다 떨어보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의 해가 1인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의 해가 1인가요? 답해 볼래요? 아니요. 보통 어떻게 하지? 오, 선생님, 저는 아직 근해 공식이 기억나서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하는 사람은 여기 한 2명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오, 이것은 인수분해? 곱곱 더해 뿔마 부호 같아 마이너스로 그러더니 뭐해? x-2에 x-3이 0이니까 아, 선생님 이거는 x가 2 또는 3이군요. 뭐라고요? 1이냐고요? 아니요. 이 피투성이지. 내가 언제 물어봤어? 내가 언제 해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죠. 뭐라고 물어봤지? 해가 1이니?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해가 맞다면 넣었을 때 성립해야지. 1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플러스 6이 0이 되나? 그리고 봤더니 0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x는 1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 확인대 도출인 건데 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도출을 하기보다는 확인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뭐 한다고요? 도출하기보다는 확인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봤을 때 이걸 이제 보면 문제에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만 이하인가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 만 이하면 어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해가 x는 1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그 로직이 어떻게 가세요? x가 1이면 어때? 이렇게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0년 여자 중학생 조사 대상자 수가 10,000명 이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야, 네가 10,000명이면 네가 여기가 10,000명 이하면 요거 곱했을 때 숫자가 얼마가 나와? 2,500도 안 돼. 2,500도 안 돼. 과일 섭취한 애들이 2,500명도 안 돼. 그래? 24년도에 네 계산했을 때 2,500도 안 돼? 이렇게 간 거라고. 그러면 자, 13,827 곱하기 19.2%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저거 얼마인지 궁금하진 않아.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야. 자, 유효 숫자 겁먹지 않습니다. 유효 숫자는 3자리면 충분해서 자, 이거 그냥 19.2% 대략 20%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거 얼마? 13,827 14,000도 안 돼. 좀 더 러프하게 갈까? 13,000보다 졸라 커. 이렇게 가면 자, 13,000에 10% 얼마니? 1,300. 2배 하면 2,600. 2,600보다 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과연 2,500 이하니? 이게 성립할까? 성립하지 않지. 성립하지 않으니까 틀린 선택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너무 떨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13,800이라고 해, 그냥. 그치? 13,800에 20% 정도를 구해볼까? 아니면 선생님 이거 19% 너무너무 떨려요. 그냥 계산 적당히 하셔도 괜찮거든요. 뭐 이런 거는 만약에 19% 이런 걸 하겠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제일 나쁜 사람 누구야? 여기다 19 쓰는 사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20%에서 1% 빼. 이러면 되죠. 그래서 하나 땡겨 2배 이렇게 하니까 2760에다가 1%는 땡겨 소수점 땡겨 하니까 얼마? 138. 뭐 이 정도 이렇게 뺀다 쳐도 이거는 내가 적당히 계산해도 당연히 2500 이하가 되지가 않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니 일치하지 않니?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전제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그냥 모순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을 좀 단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